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날 작물을 심기만 하면 80%가 죽어나가는 죽음의 땅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한국만의 노하우로 농사를 지으니 이게 웬걸? 죽음의 땅이라는 오명이 무색할 정도로 대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길을 쓰고 매달려도 살릴 수 없었던 죽음의 땅에서 풍년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만의 노하우.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집안 대대로 마카다미아 너트 농사를 지어온 미국의 농부 크리스 트럼프 씨. 그에게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앞장서서 KNF 한국식 자연농법을 미국 농업계에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한국식 자연농법 클래스를 열어 가르치기도 하고 그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는 한국식 자연농법에 대한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는 미국을 포함해 66개국에 있는 50만 명의 농부에게 한국식 자연농법을 전파했다고 하는데요. 참 신기하죠? 한국 농부도 아니고 대대로 미국식 농법을 배워온 미국 농부인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한국식 자연농법에 푹 빠지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그가 직접 한국식 자연농법의 기적같은 효과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때는 2005년, 여느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던 크리스. 하지만 그의 농장 상태는 여느 때와 같지 않았습니다. 작물이 계속해서 죽어나갔기 때문이죠. 농작물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원인은 농장을 뒤덮은 악취와 벌레. 분명 집안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던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악취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족들이 총동원되어 농장을 살리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지만 이미 땅은 죽어버린 것인지 결국 그의 농작물 중 80%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농장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농기구도 팔았지만 농사를 처참하게 망치게 되면서 그의 가족은 집도 날리고 적자난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평생을 농사를 지어왔던 농사 집안이었기에 다시 한번 농장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번에는 벌레와 비용이 감당되지 않는 유기농 나무들을 과감하게 베어버리고 비료와 농약을 쓰는 관행농만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백방으로 해결책을 찾던 크리스는 우연히 하와이에서 한국식 자연농법 세미나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한국식 농사법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이 선택은 그가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한국식 자연농법은 자신이 지금껏 해왔던 농사법과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만 했는데요. 일단 농사법이 너무나 쉬웠고 들어가는 비용도 저렴했기 때문이죠. 반신반의하며 한국식 자연농법을 사용해 마카다미아 나무를 재배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와 농약을 들이부어도 자꾸만 죽어나갔던 나무들이 농약도 비료도 쓰지 않았는데 훨씬 더 건강했고 수확량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완전 대풍년이 든 것이죠. 정말 기적같은 변화를 맛보게 된 크리스는 그 이후 한국식 자연농법의 열광적인 전파자로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직접 한국까지 와서 이 농법을 창시한 조항교 자연농업연구원장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또 다른 한국식 농사법도 배워갔다고 합니다. 완전 한국식 농사법의 맹신자가 된 것 같은데요. 그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세계의 농부들을 위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한국의 농사법을 세계에 알리고 있던 것이죠. 그럼 죽어버린 농지에 생명을 불어넣은 한국식 자연농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 농사법은 자연농업연구원장 조항규 씨가 14살 때 아버지에게 배운 한국 전통농사법을 모티브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도 화학비료가 수입되어 화학비료 봄이 불던 시기에도 그는 이 농사법을 꿋꿋이 지켜왔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 농사법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가 전 세계의 농사서적을 낱낱이 지지며 농사법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 노력 덕분에 한국 땅에 딱 맞는 이 농사법을 창시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식 자연농법의 핵심은 토착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는 일체 쓰지 않고 농사하면 떠오르는 그 자연의 냄새, 퇴비조차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땅에 미생물을 배양해 땅이 가지고 있는 것만 사용해서
완전 자급자족 체제로 작물을 기른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농사와는 확실히 다른 새로운 농사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생물 빼고는 따로 들어가는 게 없지만 일반 농업에 비해 수확량이 20%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자연농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또 다른 건강한 농사법, 유기농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기농법과 자연농법, 얼핏 보면 비료와 농약을 안 쓰기 때문에 똑같아 보이지만 수확물을 보면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었다 하면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요. 좀 못생겨도 어쩔 수 없지. 유기농이니까. 유기농으로 재배되었다는 채소나 과일을 보면 농약을 쳐서 재배한 것보다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이상하거나 덜 싱싱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농법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한 작물보다 상태가 더 훌륭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연농법은 인간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 외에도 자연을 지키는 데도 좋은 농사법이라고 합니다. 토양에 토착 미생물 말고는 어떠한 비료나 농약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조용규 연구원장이 새로 농사법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반응은 그닥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해외에서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웠죠. 1998년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 그를 이달의 아시아인으로 선정해 특집 방송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아시아 생산성 본부에서는 그가 창시한 자연농법을 아시아 저개발국의 친환경 농업 시스템으로 선정 지원했습니다. 2004년에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나아가 탄자니아, 콩고,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수많은 나라에 자연농업 보급 기지를 세웠습니다. 한국식 자연농법은 한국인들 모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던 것이죠. 한국식 자연농법에 대한 놀라운 소식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한국식 자연농법으로 재배된 작물이라고 하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농장 블루문에이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블루문에이커는 한국식 자연농법으로 쌀을 재배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일찍이 미국 농업 관련 매체들이 한국식 자연농법을 여러 차례 소개하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식 자연농법이라면 친환경적이라는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친환경 하면 건강과 또 직결되죠. 때마침 미국에서는 자신들이 주식으로 즐겨왔던 밀가루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밀가루를 대체할 건강한 식재료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 소비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쌀이었습니다. 쌀을 찾는 미국인들이 증가하며 미국 내 쌀 소비량은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블루문에이커가 한국식 자연농법으로 쌀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에 알려졌는데요. 쌀을 한국식 자연농법으로 재배한다. 이 사실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건강함이 더해졌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인지 수요가 대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창시된 농사법이 이렇게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다니 정말 뿌듯한데요. 한국에 딱 맞춰 만들어진 농사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거 보면 한국식 자연농법, 어떤 땅이라도 찰떡같이 작물을 자라나게 하는 기적의 농사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